트럼프 대통령이 특수 부대를 동원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납치죠. 이런 무력 개입을 이란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콜롬비아도 협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북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보통 이제 참수 작전이라 그러죠. 참수 작전은 이제 그 북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거나 납치하거나 이런 무력화하는 작전인데 베네수엘라처럼 북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된 거 이제 북의 핵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미국이 북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기습 공격, 이것도 하나의 이제 북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북핵 제거, 하나는 이제 북의 지도부 제거인데 방식은 다 북의 특공대나 혹은 북을 폭격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을 기습 폭격해서 제거하는 쪽집게 공습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북한의 그 핵시설을 정밀 포격하려면 우리가 2025년이죠. 이란에 대한 폭격에서 보듯이 이 지하 시설이죠. 지하 시설을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미사일은 안 되고 벙커 버스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벙커 버스터는 매우 커다란 폭탄이기 때문에 일반 폭격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비트와 같은 이제 커다란 비행기에서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에 실제로 비행기가 침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장소에 가서 이 벙커버스터를 아, 아, 낙하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북이 이제 이러한 쪽집게 공습을 받으면 보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보복 수단, 클린턴 당시에는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을 겨냥한 이 장사정포, 이거를 무력화 시켜야 됩니다. 이 수도권에 겨냥한 장사정포가 최소 이 수백 대, 그죠? 최대 수백 개가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뒤에 후방에 있지만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휴전선 근방에 최소 수백 대가 있는데 이것들이 엄청난 속도와 많은 양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에 예를 들어 한 시간이다, 두 시간이다 하더라도 수만 명이 이 살상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력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력화하려면은 이거는 이제 미사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대지 미사일이나 지대지 이 미사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 이 보복 작전을 벌이는 이 지휘부라든가 그 다음에 방공 시스템이죠, 탐지 시스템, 또 북한 전역에 있는 핵시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무력화를 해야 됩니다. 시차를 두게 되면 보복을 할 수 있대 보복할 시간을 주지 않게 해서는 동시에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밀 유도 폭탄이라 하는데요. 이 일종의 폭탄인데 그 유도 기능이 있는 거죠. 조종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00발을 동시에 발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답니다. 한꺼번에 발사되기 때문에 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 이게 항모기, 항공모함이죠. 이 총동원해야지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이 작전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장사정포죠. 장사정포를 한꺼번에 다 무력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은 이 장사정포가 수도권의 미군 부대에 동구천의 캠프 케이시 이런 데죠. 인구 밀집 지대를 타격했을 때 감당하지 못한다는 엄청난 규모의 이 사상자가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작전 계획을 철회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뭐 자기가 뭐 이거를 클린턴을 설득해서 철회시켰다는데 그거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말이고요. 어, 클린턴이 이 당시에 이거를 했을 때 한국 정부에 알리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할 때는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하는데 어쨌든 김영삼이 다른 경로로 알아서 설득시켰다는데 사실은 김영삼이 설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쪽집게 작전을 하더라도 보복이 무섭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겁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북의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자 이 핵무기를 전부 무력화하는 또 쪽집게 공습을 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작전 계획을 국방부와 국가정보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국가정보장은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이 9.11 테러를 국가의 여러 정보기관들이죠. 뭐 CIA나 뭐 FBI나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나 온갖 정보기관들이 다 있는데 16개 정도 된답니다. 이것들이 서로 협력을 못해서 9.11 테러를 막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 때문에 이러한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이게 이제 국가정보장인데 국가정보장에게 그러한 계획을 지시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기관들과 국방부가 북의 핵무기를 파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 사일로, 지상에서 고정돼서 발사하는 겁니다. 지하에 있다가 개방해서 발사하는 것. 트럭, 기차, 선박 이런 것에 이제 북이 핵 미사일을 분산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짜죠? 가짜 탄두와 가짜 발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인 기습 공격을 하더라도 북의 핵무기가 85%만 제거되고 15%는 살아남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5%의 핵무기로 미국 본토가 아니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 나아가서 이런 그 뭐 괌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에 핵 미사일이 단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은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나죠. 이러한 보고를 받고 오바마 역시 쪽집게 공습을 포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1993년 그리고 핵무기가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2010년에도 하지 못한 쪽집게 공습이나 이 참수 작전을 지금 현재 북이 핵무기를 대량화했죠. 표준화해서 전술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또 고도화 하죠.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SLBM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죠. 장사정포, 방사포라 그러는데 방사포에도 할 수 있고 단거리 미사일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점에서 어, 공습이나 잠수작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의 휴전선 근처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수도권에 발사한다면 몇 분 이내에 그죠? 몇 분 이내에 5분도 안 걸립니다. 2, 3분 이내에 도달하기 때문에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참수 작전을 할 경우에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할 경우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핵무장을 한 국가들은 자신의 지도부가 무력화됐을 때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방위손 혹은 죽음의 손이라는 건데요. 먼저 미국의 그 허만 칸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 후반에 종말의 무기, 둠스데이 머신, 둠스데이는 이제 세계가 핵전쟁으로 망한다는 거죠. 운명의 날이죠. 이것들, 그죠? 그 종말의 무기라는 자동화된 핵 보복 시스템이죠. 이것들을 구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람이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발사하는 핵 보복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과 러시아도 바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핵무기 자동 반격 시스템이죠. 이것들을 소련과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 방위선이다 이렇게 에, 주장하고 서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죽음의 손이다, 데드 핸드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소련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핵무기 이 경쟁을 했죠.
스타워즈라 그러죠. 우주에서 어, 그 공격용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러한 이제 전략 핵무기 경쟁을 했는데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반발로 소련이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화된 보복 핵 공격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모스크바 지휘부나 전략 핵무기 사령부와 연락이 끊어지면 모든 그 핵무기가 자동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아서 소련의 핵무기 네트워크가 파괴되면 지하 수백 미터나 핵 잠수함에 숨겨놓은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지휘 미사일입니다. 어, 공격하는 미사일이 아니라 살아남은 미사일들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휘 미사일이 자동으로 발사되고 이 지휘 미사일은 이 소련 상공을 순회하면서 살아있는 핵 미사일을 깨우죠. 깨워서 시키고 자동적으로 미국 본토에 발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휘 미사일과 핵 미사일 사이에는 비밀리에 암호화된 독립적인 신호 체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가 붕괴되더라도 이 신호 체제로 핵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컴퓨터의 오류 작동을 우려해서 소련의 전략핵 그 사령부들이 이러한 것들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깊숙이 소수의 핵무기 통제 요원들이 핵 미사일을 통제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방위선 명령 로켓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지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지휘 미사일이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 깊숙이 있는 소수의 핵무기 통제 요원들이 모스크바 지휘부나 핵사령부와의 연결이 단절이 돼서 이러한 지휘부가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이것들을 발사하는 겁니다. 소련은 1984년 11월에 이러한 방위선 자동 보복 시스템이죠. 모든 시험을 마치고 1985년 초에 실전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까 말한 대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계획, 즉 전략 방어 구상이죠. 일종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우주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는 거죠. 2003년과 2011년 러시아 군 관계자들이 바로 아직도 이러한 방위선 자동 보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근에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어, 방위선 프로그램은 여전히 그 전투 대기 상태, 즉 작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최고 이 국가안보회의 부장이죠. 러시아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트럼프의 2인자, 오른팔로,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이죠. 그래서 푸틴이 대통령을 연임하지 못할 때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 되고 푸틴이 수상이 됐는데 어쨌든 이 2인자가 2025년 7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무기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다면 보복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전설적인 죽음의 손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하라. Remember how dangerous the 어, fabled dead can be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 자동 보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죠. 러시아는 레이더 조기 경보 시스템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 체제를 이 체계에 연동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실전에 배치한 야르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별 기동 전투부, 다탄두라는 겁니다. 다탄두. 근데 단순한 다탄두가 아니라 각계 유도. 미사일에 탄두가 여러 개가 있고 그 탄두들이
개별 유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개별화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어, 미부, 그죠? 미부라고 하는데, 아, 이러한 야르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는 250kg급 수소폭탄이 6발 들어있다고 합니다. 250kg이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그보다 한 10배 아니야.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25, 킬로톤이라고 그러는데, 10배 정도의 그 수소폭탄이 6발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6개의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미사일이 최소 수십 개에서 최대 수백 개가 동시에 발사되기 때문에 미국은 유격할 수 없고 사실상 미국은 붕괴됩니다. 핵미사일, 특히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 미사일을 수백 개 발사한다는 게 비현실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은 약 2만 5천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 5천 개죠. 5천 개 정도를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할 때는 상대방의 핵무기를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핵탄두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이제 퍼스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선제 공격을 할 때는 미국의 이 경우에 선제 공격을 할 때는 1700발, 소련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발사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또 이 5,000발이나 핵탄두가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살아남아서 보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에서 지금도 그 핵무기가 발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핵무기가 미국이나 러시아는 1,500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00발 중에 선제 공격으로 3분의 2, 즉 1,000발이 무력화되더라도 나머지 500발을 한꺼번에 발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해서 바로 핵전쟁이 무서운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국가들끼리는 핵전쟁은 물론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핵 무장 국가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북한의 경우는 핵 방해세 프로그램, 핵 방아세 프로그램이라고 한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핵무기 종합 관리 체제의 명칭입니다. 핵방해세라는 명칭은 2023년 3월 28일 북한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무력 정책에 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어떨 때 핵무기를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하는지를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핵무장 국가들은 그 핵무기 사용 방침을 다 공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핵전쟁을 예방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보복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핵 미사일 발사 권한이 가지고 있는 지휘부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든지 이 미사일 전략사령부겠죠. 이런 지휘부가 위험에 처할 경우에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향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 보복 시스템을 북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 2023년 3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은 핵 타격 지휘 체계 관리연습과 핵 반격 태세로에 이행하는 실기 훈련, 모의 핵 전투부, 가 탄두죠. 탄두를 탑재한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보복 자동 발사 시스템은 실제로
작전에 들어있고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이 부대들을 핵 반격 태세로 이행시키는 절차와 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 체계 가동 연습, 핵 반격 임무가 부과된 구분대를 임무 수행 공정과 질서에 숙련시키고 핵모의 전투부를 아,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을 사격시키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의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이런 위험이 때문에 화산 경보, 그죠? 이런 경보 시스템이 발령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복이죠. 보복이 들어가는 거고 이 전략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죠. 전술 핵무기는 초대형 방사포탄, 주로 그 남한이나 그죠? 남한이나 일본, 남한이 되겠죠, 주로. 남한의 미군 기지나 지휘부를 상대로 하는 이러한 전술 핵폭, 핵미사일, 핵폭탄 발사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말하는 이제 핵습격, 습격이라는 것은 다양한 전술 핵무기로 남한의 지휘부나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습격은 전면적인 게 아니라 습격, 예,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거죠. 핵 타격은 어, 완전히 전면적인 전략적인 거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의 워싱턴 등 미리 정해진 18개의 목표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이죠.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라오면 1차적으로 대기권이죠.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 대륙권 바깥에서 요격할 때는 미국 대륙 전체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미사일을 44기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한 발이 날라올 때 이거를 거의 100% 요격하려면 요격 미사일이 세 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뭐 수백 기가 아니라 한 10기만 동시에 발사하더라도 미국은 결국 이거를 다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워싱턴이죠. 워싱턴 정도를 방어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엄청난 미국인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북한이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죠.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핵 잠수함은 없지만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 괌이나 하와이 이런 데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본토까지 옆에까지 잠수함을 대기는 어렵겠지만 어, 한국이나 일본, 괌, 하와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연설에서 핵 프로그램이 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여기서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는 전략핵 핵과 전술 핵을 제대로 타격이죠. 한국과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나 지휘비, 그다음에 어, 미국이죠. 미국의 전략 핵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발의 핵탄두가 필요하겠죠. 운송수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북의 이 전략 핵미사일이나 전술 핵미사일을 다 포함해서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미국의 본토나 한국과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북한이 이 지휘부 참수죠. 지휘부 참수에 대해서 핵 보복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현 국방부 정책 차관이죠. 미국의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인데 2024년 4월 20일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소련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지휘부가 제거되면 모든 핵무기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시스템을 보유했듯이 북한도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참수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격을 가한다면 뭐 베네수엘라 같은 공격이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자동 시스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포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혹은 북한의 전략 핵 미사일 사령부죠. 이 사령부가 와해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미국 본토나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지, 기타 지휘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참수작전을 되게 무모하다는 거죠. 핵 보유국들은 주의부가 공격받을 때 이처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보복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보유국끼리는 핵전쟁은 물론 상대방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말했죠. 자기들은 그 북의 체제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 뭐 참수작전 같은 거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의 보복이 두려워서 참수작전을 공식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이 이 참수작전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는 것은 어, 그참 어떻게 보면은 그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은 한국이 바로 그 참수작전이 불러올 그 핵 보복 공격이죠. 그 공격,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정은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전략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전술 핵무기라도 음? 미국이 일본에게 떨어뜨린 리틀 보이죠. 그 수준에라도 그 서울 상공에 떨어지면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사상을 하게 됩니다. 전략 핵무기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거하는 작전을 한다는 거는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해서 한국이 말하는 참수작전은 그냥 엄포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